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방어기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방어기전의 개념입니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으로 환자를 치료하면서 어떤 사람은 치료 과정을 잘 따라오는 반면 어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저항을 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보여서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프로이트는 이 부분이 자아의 무의식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일으키는 자아의 저항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마음의 평정을 원하는데 이 마음의 평정을 깨트리는 사건들이 하나의 위협으로 인식되면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동생이랑 사소한 일로 막 다퉜어요. 그러고 이제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수업을 들어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친구랑 대화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계속 초조하고 불안하고 뭔가 찜찜한 마음이 계속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쿨하게 전화해서 동생한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쉽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내가 화를 낸 건 동생이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이야. 그 상황에서는 내가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 이렇게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인간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적응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을 방어기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지잖아요. 내 탓이 아니고 동생 탓이야, 이렇게 되니까. 방어기전은요, 이드의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그 욕구, 충동, 이런 것들을 억압하는 초자의 압력, 이 압력 때문에 불안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불안을 내가 좀 대처하고자 내 스스로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은 항상 본능적인 충동이 올라오는데 그 욕구를 항상 충족시키며 살 수는 없어요. 특히 나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남에게 해가 될 경우에는 그 행동을 스스로 억압하는 마음 안에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초자아겠죠. 그래서 항상 이드와 초자아는 갈등 관계를 일으켜요.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자아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책략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방어기전이라는 거예요. 불안과 고통에서 개인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유익한 방법이긴 한데, 지나치게 이 방어기전에 의존한다든지 아니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병리적인 증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투사라는 방어기전을 상습적으로 매일매일 쓴단 말이에요. 투사라고 하는 건 남 탓하는 거거든요. 너 때문이야. 일이 잘못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난 아무 문제가 없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투사라는 방어기전이 완전히 성격에 딱 들러붙어가지고 투사적인 성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일어났다면 무조건 남 탓인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본인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도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방어기제가 동시에 사용되는데요. 정신장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어기전은 투사와 부정, 현실 왜곡, 퇴행입니다. 그렇다면 방어기제를 없앨 수 있을까요? 방어기전 자체는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해주는 갑옷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없앨 수도 없앨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노출과 직면을 통해서 대상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어기제를 재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재조정한다든지 좋은 방향으로 개발시킨다든지, 방어기전도 수준에 따라서 미성숙하고 문제가 있는 방어기전이 있는가 하면 성숙한 방어기전도 있거든요. 그렇게 방어기전을 재배치하고 재조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개발시키도록 돕는 것이 간호사의 역할이고 간호의 초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방어기전은 자아의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심리기제라는 것과 이드의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초자가 꾹꾹 누르는 그 압력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 했죠? 불안이 생긴다고 했어요.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자아의 노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어기전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억압, 즉 리프레션은 방어기전 중 가장 1차적이고 원시적이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의식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생각이나 욕망, 그리고 충동 등을 무의식 속에 머물도록
꾹꾹 눌러놓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과제가 있을 때 그 과제를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혹은 친구와 4월 15일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정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 너무 바빠서 혹은 어쩌다가 보니 걔 잊어버렸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친구를 정말 만나고 싶었다면 손꼽아 기다리겠죠. 근데 그 친구를 별로 안 만나고 싶은 마음이 무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만나고자 하는 그 약속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면 한 어른이 앉아있는 사람의 머리를 꾹꾹 눌러놓고 있어요.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생기는 이유를 바로 이 억압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해결되지 못한 욕망이 나의 의식 밖으로 머물도록 누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욕망들이 쌓여서 정신병을 일으킨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억압을 잘 해결해야 정신치료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억압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방어 기전으로 억제, 즉 슈프레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무의식을 누른다는 의미에서는 억압과 유사하지만, 억압은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억제는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억압보다 조금 더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방어 기제가 무의식적인 데 비해서 억제는 유일하게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창피당한 기억을 머릿속에서 지우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일부러 큰 소리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 아동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잘하는 정말 멋진 어린이에요 이렇게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어요. 다음은 부정, 즉 디나이얼인데요. 이것은 의식화되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생각이나 욕구, 현실적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인정해버리면 위험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문제 자체를 없는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불안을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다리 절단 환자가 환상통을 느낀다든지, 말기암 환자가 장래 계획을 세우며 즐거워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취소, 언두잉인데요. 자신의 성적 혹은 공격적 욕망이나 충동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해서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을 지워버리려고 상대가 입은 피해를 원상복구하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용납될 수 없는 자신의 행동 동기를 위장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하고 사회적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정행위를 해서 돈을 번 사장이 사회사업에 돈을 내어놓는 것이라든지, 남편이 부인을 때리고 꽃을 사다 주는 것 등이 있고요. 동생의 이가 뽑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동생에게 칼슘이 든 우유를 사주는 것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방어 기제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